어쩌면 유럽의 가장 서쪽 끝. 하지만 누군가는 유럽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고 말해요. 오늘은 대서양의 바람이 머무는 나라, 포르투갈로 함께 여행 떠나볼게요. 포르투갈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0.9배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로. 면적은 한국과 비슷하고 인구는 서울의 인구와 비슷하네요.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나라예요. 스페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쪽 면은 전부 대서양을 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공기부터 바다 냄새가 풍겨요.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이에요. 7개의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언덕과 골목이 많고 빨간 지붕들이 모여있고 노란 트램이 골목을 따라 달리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 포르투는 포르투갈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곳이기도 해요. 신트라는 페나 궁전이 동화 속에 들어온 듯 아름답고 이외에도 해변 도시 파루는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적합하고 역사적인 도시 코임브라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포르투갈은 내각제 형태의 공화국이에요. 대통령이 있지만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 정치는 총리가 이끌어요. 최근 몇 년간은 물가 상승과 청년 실업 같은 문제들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인당 GDP는 약 3만 달러 정도예요. 유럽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관광과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보면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포르투갈의 대표 수출품은 의외로 신발과 코르크 제품이에요. 세계 코르크 생산의 50%가 포르투갈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포르투 와인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포르투갈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5군데예요. 첫째는 리스본의 벨랭탑이에요. 바다를 향해 서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시적인 풍경이에요. 둘째는 포르투의 루이스 1세 다리예요.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셋째는 신트라에 있는 페나 궁전이에요. 알록달록 동화 속 성처럼 생긴 이 궁전은 유럽에서도 독보적인 색감을 자랑해요. 넷째는 알가르브 해안이에요. 절벽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그 풍경은 정말 그림 엽서 같아요. 마지막 다섯째는 코임브라 대학이에요. 중세시대의 대학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음식도 놓칠 수 없겠죠. 첫 번째는 바칼라우라고 불리는 대구 요리예요. 포르투갈 사람들은 바칼라우 요리를 365가지 방법으로 만든다고 해요. 두 번째는 파스텔 드 나타라는 에그타르트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달콤함의 결정체예요. 세 번째는 프란세지냐라는 샌드위치인데 고기와 치즈 소스가 겹겹이 쌓인 묵직한 맛이에요. 물론 포르투갈에서는 식사 때마다 와인을 빼놓지 않아요. 거의 우리 식탁의 물처럼 와인을 늘 식사와 함께해요.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행복. 포르투갈 음식은 오감을 만족시킬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꼭 해봐야 할 체험도 2가지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는 리스본 트램 타기예요. 좁은 언덕길을 달리는 노란 트램은 정말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두 음악 감상이죠. 파두는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으로 그 안에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나요. 리스본 뱃사람들과 서민의 애환을 담은 노래라 애달프고 격정적인 절규 같아요. 파두라는 단어의 뜻은 어쩔 수 없는 운명 즉 불가피한 운명을 의미해요. 골목이 많은 포르투갈의 한적한 파두바에 가면 기타 하나의 선율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파도. 가수의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로 환상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포르투갈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은 비뚤어진 선 위에 곱게 글을 쓴다. 인생이 엉켜 보일지라도 결국엔 의미 있는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문장이죠. 포르투갈에서 찍은 영화로는 트와일라이트 신트라에서 촬영되었고요. 포르투갈 배우 중에는 누노 로페스가 넷플릭스 시리즈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스포츠 하면 축구를 빼놓을 수 없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바로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포르투갈인의 자부심이자 상징이에요. 관광지에 가면 호날두 관련된 상품을 많이 팔아요. 음악에서는 아무래도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라는 파두 가수가 가장 유명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대와 영혼이 담겨 있다고들 해요. 그녀의 노래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애절한 노래가 이런 거구나 할 거예요. 우리나라 트로트와도 감성이 닿아있죠. 예술가로는 주앙미라이스라는 화가가 유명해요. 빛과 그림자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을 그려낸 그의 작품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포르투갈 이야기 3가지도 소개할게요. 첫째,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맹을 유지하고 있어요. 바로 영국과요.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은 영국과 더불어 전 세계의 많은 곳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죠. 브라질에서 언어로 포르투기스를 쓰는 것이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매년 6월엔 성 안토니오 축제에서 모든 리스본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춰요. 셋째는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가 리스본 바스코 다가마 다리예요. 외국인이 조심해야 할 행동 두 가지는요. 첫째는 식사 초대받았을 때 너무 일찍 가면 실례가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둘째는 대화 도중에 큰 소리로 말하거나 손짓이 과하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문화적으로는 하루에 몇 번이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에스프레소를 짧고 진하게 마시는 게 일상이죠. 그리고 햇살 좋은 날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낮잠 문화 시에스타가 있어서 낮에 잠시 문 닫는 상점이 있어요. 포르투갈식 유머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포르투갈 사람은 축구를 보러 가면 항상 우는데 이기면 이겨서 기뻐서 울고 지면 억울해서 운다고 해요.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도시랍니다. 호날두, 루이스 피구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네요. 한국과 포르투갈의 인연을 살펴보면 특히 202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가 제일 생각이 나요. 또한 최근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포르투갈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행은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포르투갈은 우리에게 낯선 곳이지만 그 낯설미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대항해 시대의 용기와 슬픔을 담은 파도,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가 공존하는 곳. 포르투갈로에 잠깐 떠난 여행이지만 소개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오늘도 당신의 감성에 작은 바람 하나 불어넣을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던 리스본이 정말 좋았어요.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이 여행 내내 행복했어요. 포르투갈 여행 정말 추천해요. 쇼츠로 세계여행 롱폼은 나라 소개.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함께 떠나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함께 감성 가득한 세계여행 떠나요.